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 옆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눈을 뜹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며 오늘의 날씨를 검색합니다. 지하철에서는 모든 승객이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화면을 응시합니다. 카페에서는 커플이 마주 앉아 있지만 둘 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용 메신저가 쉴 새 없이 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 빠져듭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것이 작은 화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78억 명 중 68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스마트폰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 모든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했듯이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이 동시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오후 2시 34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머니를 더듬고 가방을 뒤지고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내 폰이 어디 갔지? 하는 당황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지하철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교통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개찰구 앞에서 발이 묶입니다. 현금도 없고 실물 카드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택시 기사들은 내비게이션이 사라져 길을 잃고 배달원들은 주문 앱이 없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은행들은 마비됩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고객들이 몰려와 긴 줄을 섭니다. ATM 앞에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모든 비밀번호, 연락처, 중요한 정보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병원 응급실에는 갑작스러운 패닉어택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노모포비아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분리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Z세대와 알파세대 아이들의 증상이 심각합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자아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회사들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슬랙, 카카오워크, 텔레그램 등 업무용 메신저가 모두 사라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은 갑자기 고립됩니다. 화상회의도, 문서 공유도, 심지어 상사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어졌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간 아이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진 부모들이 직접 학교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학교도 마찬가지로 혼란 상태입니다. 출석 체크 앱도 학부모 알림 시스템도 모두 작동하지 않거든요. 소매업계는 초토화됩니다. QR코드 결제, 페이 앱, 포인트 적립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만 있던 무인 매장들은 완전히 운영이 중단됩니다. 미디어와 뉴스 업계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시간 뉴스 알림,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 모두 차단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대화의 복귀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잊고 있던 소통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식탁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보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점차 보드게임이나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곳들이 나타납니다. 쓸데없는 메신저 알림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회의는 다시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진솔한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들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현금 결제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골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합니다.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육계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았던 수업이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선생님들은 칠판과 분필로 돌아가지만 오히려 학생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집니다. 의료계에서는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환자들과의 대면 상담이 늘어나고 의사들은 환자의 표정과 몸짓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진료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범죄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사이버 범죄,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원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더 잘 관찰하게 되면서 강력범죄 예방 효과도 나타납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관찰됩니다. SNS로 인한 우울증, 비교 심리, 사이버 불링이 사라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현실에서의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도 개선됩니다. 스마트폰 제조로 인한 탄소 배출이 중단되고 전자폐기물이 급감합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체증도 줄어듭니다. 6개월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적응한 인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바뀝니다. 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아날로그 시계 산업이 부활하고 종이 지도와 나침반이 다시 인기를 끕니다. 서점과 도서관 이용률이 급증하고 보드게임과 퍼즐 산업이 호황을 맞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객 응대 교육이 필수가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비즈니스가 각광받고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교육 시스템이 혁신됩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이 향상되고 협업 능력이 크게 발전합니다. 인간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피상적인 온라인 관계 대신 깊이 있는 오프라인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연인들은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며 진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가족들은 저녁 시간에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거리 공연이 늘어나고 연극과 뮤지컬이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은 직접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며 시를 씁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됩니다. 운동량이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아 시력 문제가 감소하고 거북목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현대병이 사라집니다. 1년 후 설문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85%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는 현재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워지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인류는 깨닫습니다.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시 사람다움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진짜 소중한 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작은 화면에만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일 당신의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두려우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기대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